자, 르네상스 시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3명이 정말 우연처럼 한 도시에서 그것도 같은 시기에 마주쳤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짧지만 정말 강렬했던 이 순간이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불꽃 튀는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1513년, 장소는 로마입니다. 근데 이때 로마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교황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 고대 영광을 되찾자 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재건축 프로젝트에 들어간 상태였죠. 그러니까 야망 있는 예술가들한테는 여기가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꿈의 무대로 정말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3명의 거장이 운명처럼 딱 모여든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노장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고집세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마지막으로 젊고 재능 넘치는 야심가 라파엘로까지. 와, 이 조합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거대한 별 3개가 한 곳에서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경쟁, 시기 질투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가 폭발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폭발의 가장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들의 불꽃 튀는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그 도시, 교황의 야망이 들끓던 로마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때 로마는요, 교황 율리우 2세의 거대한 실험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명이 전사교황이었거든요. 이름처럼 정말 화끈한 사람이었죠. 이 교황의 목표는 딱 하나, 로마를 다시 세계의 수도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탈리아 전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예술가들을 싹 다 로마로 불러 모은 거예요. 서로 경쟁시키고 한계를 시험하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거대한 예술 배틀필드를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마침 땅속에서 라오콘 군상 같은 고대 조각들이 막 발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충격이었죠. 당시 예술가들이 이걸 보고 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랑 근육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지? 하면서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래, 우리가 적을 뛰어넘어 보자 하는 엄청난 경쟁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뜨거운 경쟁의 한가운데 정말이지 너무나 다른 두 남자, 두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이 경쟁의 핵심에는 진짜 모든 게 정반대인 두 거장이 있었어요. 한쪽엔 고독하고 인간광대는 영 별로였던 신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 이 사람은 조각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었던 외굴수였죠. 그럼 반대편엔 인싸 중에 인싸, 사교계의 왕자였던 화가들의 왕자 라파엘로가 있었습니다. 매력과 재능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죠. 조각이 최고라고 믿었던 미켈란젤로한테 교황이 억지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시에 담아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내 콩팥은 뱃속으로 들어가고 균형 잡으려고 엉덩이는 뒤로 튀어나오고 진짜 나는 화가도 아니란 말이다. 거의 절규에 가깝죠.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때로는 좀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됐어요.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가 작업하는 시스티나 성당에 정말 몰래 잠입하는 대담한 스파이지까지 한 겁니다. 거기서 뭘 봤을까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 형방적인 인체 표현, 그 힘 넘치는 근육들을 본 거죠. 그리고 이걸 자기 그림에 싹 흡수해버려요. 이 사실을 안 미켈란젤로는요,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죠. 자, 이렇게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두 사람의 경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로마의 또 다른 거대한 별이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등장은요, 이 팽팽하던 경쟁 구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나이 61,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유명한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이미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죠. 그의 명성은 젊은 두 천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이 경쟁의 판 위에 있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초월적인 존재였죠. 교황은 그에게 벨베데레 궁전이라는 아주 호화로운 거처를 내줬고요. 심지어 그림 그리라는 닥달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연구나 하시라고 월급까지 줬습니다. 매일같이 작업에 시달리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우였죠. 여기서 라파엘로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미켈란젤로하고는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싸웠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한테는 무한한 존경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기 최고의 걸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플라톤 자리에 바로 레오나르도의 얼굴을 그려 넣었죠. 이건 뭐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겁니다. 자, 시간은 흘러 15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죽음이 이 팽팽했던 균형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가장 든든한 백이었던 교황 율리오 2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디치 가문 출신의 레오 10세였죠. 이건 그냥 교황 한 명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로마 예술계 전체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황 레오 10세는요, 전임저랑은 스타일이 180도 달랐어요. 파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뭐랄까 좀 부드럽고 사교적인 사람을 선호했죠. 자, 이러니 누구한테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사교계의 왕자 라파엘로였죠. 반대로 고집 세고 타협을 모르는 미켈란젤로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극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교황이 오자마자 그야말로 라파엘로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석 건축가 자리, 로마의 모든 유물을 관리하는 감독관 자리, 그냥 로마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이 사람이 다 꿰찼다고 보면 돼요. 로마 문화계의 진정한 제왕으로 떠오른 거죠.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됐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치려 했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계속 축소되고 결국 그는 이 좌절의 시기를 영묘의 비극이라고 부르면서 수십 년 동안이나 고통받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천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이 시간은 눈부셨던 만큼이나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로마의 황금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막을 내립니다. 1516년 레오나르도가 프랑스로 훌쩍 떠나버리고 불과 4년 뒤에는 라파엘로가 37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1527년 로마가 약탈당하면서 이 화려했던 시대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만이 홀로 남아 이 모든 걸 지켜봤죠. 결국 이 기적 같았던 순간을 기록한 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 그림 하나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그림 한 장에 당시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존경받는 스승 레오나르도, 뾰로통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라이벌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딱 쳐다보면서 역사의 자기 자리를 찜해놓은 라파엘로 자기 자신까지 모든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섬광 같았죠. 만약 이 천재들의 별자리가 이 황금기가 조금만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과연 또 어떤 엄청난 걸작들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